인생 후반전의 태도, 인후도입니다. 수요일은 성장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날이죠. 이번 주는 세이노의 가르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부자들에게는 불행하고 가난하였던 과거가 종종 훈장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담은 불행한 상황을 자기 힘으로 역전시켜서 행복한 상황으로 만든 사례로 종종 인용되곤 한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난하여 끼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곧 그들의 삶이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뀌었음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재래식 변소에서 냄새를 참으며 용변을 보던 사람들이 수세식 양변기에서 쾌적하게 용변을 본다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돈이 많아지면 불편하고 구차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뿐이다.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높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꿈을 가져라 혹은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마치 명예나 지위, 돈, 학벌 등에 대한 꿈과 야망이 성취되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게 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계의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잠시뿐이며 그 어떤 성공이건 간에 결코 행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성취되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성취감이 행복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갔다고 해서 행복해졌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자로서 글을 쓰고는 있기는 하지만 못 가진 자와 실패한 자를 멍청한 놈, 불행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철저하게 비난하고 꾸짖는 대상은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자기 변화를 깨하지 않으면서도 돈과 성공과 행복을 아주 편안하게 꿈꾸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한다면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행복의 추구에서 고정된 고소득보다는 소득이 증가하는 상태가 더 낫다고 결론지었다. 소득이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매년 오르고 인간이 행복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을 때 행복은 점점 많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연봉 100만 달러를 계속 받는 사람보다는 10만 달러의 연봉이 매년 증가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나는 그의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스스로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그 권리를 누리려면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주도하라. 남이 하면 따라하고 남이 좋다면 따라서 좋다고 박수치는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뿌듯해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찾아라.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법이며 덤으로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 변화의 방향을 어느 쪽에다 두는가에 있다. 그 방향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많이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식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것과 관련이 없이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산책을 하면서 사계절을 바라본다거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을 배운다거나 하는 것 말이다. 돈과 관련되지 않는 것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면 돈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뿌듯함은 곧 돈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복감과 뿌듯함을 매일 맛볼 수 있고 돈은 저만치 뒤에서 따라오게 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언제나 뿌듯함과 행복감에 충만해졌다. 30대 초에 내가 컴퓨터에 실무하다가 새벽 4시에 사무실을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면서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가슴 뿌듯함을 20대에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새벽녘이 밝아오는 가운데 끝냈을 때 느꼈던 그 환희에 찬 뿌듯함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돈은 그 뒤에서 차근차근 따라왔다. 초기에는 당신은 돈이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말인가 의심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겠지만 내 말을 믿으라. 때가 되면 뒤에서 그 소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이미 살아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변화가 싫다고?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좋고 행복하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 무소유 신봉자, 독실한 신앙인 세 종류뿐이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변화 없이 사는 게 좋고 행복하다면 내게 그렇게 사는 비결 좀 알려다오.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폭락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침통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다 겪고 넘어서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요일은 성장에 관한 태도를 함께 나누었고요. 역시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한 구절을 함께 했습니다. 스스로 퇴보하고 또는 정체되었다고 느꼈을 때 한 번쯤은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